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해외 순방을 떠나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 일정 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이다. 일본과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2년 9개월 만에 그렇다면 뉴욕에서 한일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일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에 물꼬가 트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창 들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유엔 총회 연설 이외엔 한미, 한일 양자회담이 핵심 외교 일정이다. 이번 순방은 정말 중요해졌어요. 일본과 이번에 만나는 게 좋다고 흔쾌히 합의했다.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자, 순방 주요 일정 한번 점검해 보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김건희 여사 동행, 미국 유엔 총회 기조연설,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 이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각각 열립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로 가서 트루도 총리와 정상회담까지 잡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꼭 이 성공을 하고 돌아오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일본을 비판하면서 죽창가 올렸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는 매우 비판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일본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과 아예 떨어져 살 수 없는데 모든 정부 부처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일본에 죽창을 들고 하면 그러면 일본에서 기업하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고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차기 정부는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습니까?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인데 이제는 관계를 개선할 때가 됐어요. 물론 일본에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려지만 해야겠지만 그러려면 기본적인 관계는 형성돼야 되는데 김병임 대변인님, 예. 그 관계 개선에 물고 너무 많은 거 욕심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일본도 기시다 총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매우 또 합리적인 사람으로 일본 정계에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좀 일단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하나씩 풀어가야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김대지 오부치 선언에 대한 그 내용들의 정신들도 잘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정부나 대통령 혼자서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좀 과거에 안 좋았던 모습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문제 분명하게 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있게 되는 일본의 국민들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웃 나라로서의 동반자로 같이 함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들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태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일정이 다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모종의 기싸움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전후로 해서 아마 미국과의 정상회담 또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켜켜이 쌓여져 있는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리더십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만날 수 있는 길들을 가져갈 텐데 여기에 만약 정치적인 해석을 걸어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 도대체 뭐 한 거냐? 과거에 있었던 문제부터 풀어라.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해서는 아마 한일 관계 풀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토양에 대해서 든든한 받침이 될 수 있게 이런 국익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여야가 좀 공의, 뜻을 함께 모으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의 동행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물가에 애놓은 것처럼 혹시 사고치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던데 그 안에서 혹시나 또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도 과거에 외교를 빙자해 해외 유명 관광지란 관광지는 모두 돌아보신 바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심지어 대통령 없이 혼자서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었지요. 거기에도 꽤 많은 예산이 소모됐을 텐데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싫든 좋든 김건희 여사는 이날의 영부인이고 영부인에겐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판을 넘어 혐오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세비 받았으며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나 붙잡고 스토킹하는 모습 많이 없어 보입니다. 적당히 하시죠. 자, 이제 고민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 꼭 가야 되냐
사고 칠까 무섭다라고 비판을 했고 진중권 작가는 고민정 의원을 향해서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직격했는데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꼭 가실 때 김정수 여사랑 같이 갔잖아요. 예. 그것을 제일 옆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민정 의원일 텐데. 당시 대변인. 예,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김건희 여사 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외국도 뭐 유엔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부부 동반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의례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너무 공식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국빈으로서 순방하는 부분에까지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할 그럴 여유가 있나. 더 법안 하나 만드는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일정이 영국 또 미국, 미국을 일본, 거쳐서, 캐나다잖아요.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순방이에요. 지난 순방과도 그 중요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영국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 꼭 가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역대로 꼭 갔던 것이고 그럼요. 이번에도 뭐 10번째인가요? 어떤 기조 연설을 하신다고 그렇게 들었고요. 그 자체를 우리가 폄훼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캐나다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트루도 총리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할 것이 많습니다. 캐나다 현실적으로. 트루도 총리는 또 젊고 네. 굉장히 또 의욕적이고 네네. 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앞으로 캐나다와의 관계가 사실은 북한도 캐나다에 많이 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산림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기후 변화 이후에 캐나다가 굉장히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한국과 캐나다 간에 협력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다. 저는 나아가서 대통령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빨리 미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결 그어지듯이 북방과 남방이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일본, 미국, 캐나다를 돌고 중국과 이번에도 또 중국의 상무위원이 오시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외교하기 진짜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곳이네요. 균형점을 잡아주셨으면 한. 예. 그걸 위해서라도 어쨌든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 없이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빨리 풀어야 관점에서 된다. 보면 한일 관계를. 한일 관계 빨리 풀 필요 있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방국 싹 돌고 한일 관계도 풀고 그래야 중국, 러시아 더 나아가 뭐 북한을 핸들링할 수 있게 된다. 야,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외교가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외교적인 전략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라는 또 한편 새삼 그런 생각도 듭니다.